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정치 시민넷과 다큐TV가 함께 만드는 시민참견 진행을 맡은 좋은 정치 시민넷 대표 손문선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은 좋은 정치 시민넷 정영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힘든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오늘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오늘은 음식점을 경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동 가로수길에서 쌈밥집을 하고 있는 윤자네 초가집 김윤자입니다. 어떻게 식당을 하게 되셨어요? 예, 전직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학선생이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실력이 줄어드는지.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아이들 간식을 맛있게 해줬거든요. 음식점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제 주변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실정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많이들 어렵다고들 하시죠. 최근에 갑자기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코로나19 전과 그 후 지금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힘들어요. 코로나19 이후로는 정말 울고 싶습니다. 정말. 네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꼭 매일 일요일 같은 느낌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의 멈춰있는 도시 같다는 느낌이 네. 받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익산의 통계를 보니까 이제 올 1월 달에 부가가치 신고하면서 파악된 통계입니다. 2019년도에 한 개 업소가 평균 연간 매출 올린 게 한 5,500만 원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매입 비용이 73%. 매입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기세, 식재료비, 뭐 임대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 매입 비용을 빼면 1,400만 원이 남아요. 이 1,4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할 텐데 과연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좀 현실이 굉장히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우리 사장님 가게는 이렇게 장사를 하고 좀 남습니까? 코로나19 이전으로 가서 보면 사실은 그때도 그 생각은 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이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직원들이 월급날 월급만 잘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조차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사실.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직원들 인건비 정도만 줬으면 좋겠다, 가게 좀 유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데요. 익산시 일반 음식점 현황을 2019년도에 파악을 해보니까 3,500곳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휴게 음식점이라는 걸 좀 제외한 통계입니다. 네. 신규 진입한 게 한 222개 업소 정도 되고 명의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넘겨준 건데 한 670개 정도, 폐업이 한 111개 정도, 1년 미만 사업장이 한 23%, 50%가 3년 미만 사업장이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장사를 하기가 무척 힘든 조건인데,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 현실이 이렇게 녹록지 않구나 이 통계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저희 익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자영업을 하는, 요식업을 하는 음식점들이 더 많이 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전과 별 다름이 없는 나눠먹기 어떤 그런 영업 형태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이 줄지 않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아무래도 사실은 가장 저희 익산이 당면에 있는 문제 중에서
기업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손을 댈 수 있는, 쉽게 네네. 소자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요식업이라고 생각해서 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산시가 이렇게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자영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쓰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네. 이걸 서로 이렇게 파이를 나누다 보니까 네네. 실제 각 업소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나 익산 같은 경우가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보통 우리나라 국내 평균이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데 한 30% 수준, 4만 명 정도가 이 자영업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잘 살지 않으면 실제 도시 운영에도 무척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 변화도 무척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요즘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가면 도시락 팔잖아요. 가공하지 않아도 직접 이렇게 조리하지 않아도 네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굉장히 많이 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조리하고 있는 식당들은 진짜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생각이 네, 들고요. 맞습니다. 뭐 전문용어로 밀키트, 레토르트 뭐 이런 제품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인건비는 좀 갈수록 상승을 하고 있고 세금 부담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치산성이 갈수록 악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플랫폼 시장이 발달돼 있어서 대부분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배달앱을 활용을 해가지고 직접 배달해서 음식을 시키기 때문에 이 배달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도 수수료를 좀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수수료까지 내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그런 생산성, 최단성 같은 경우는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변화도 있겠지만 이제 국가에서나 자치단체가 뭐 임대료를 할인해주면 이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군산인 익산 같은 경우도 지역화폐를 통해서 자영업자를 좀 도와보겠다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정책들이 좀 현장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지금 현재 저희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익산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료의 어떤 50% 혜택을 주신다면 아무래도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예부로 많이 유출되는 그런 인구들이 저희 시민들께서 사용해 줄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겠죠.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로서 또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으로서 국가나 시 당국에 또는 시민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물론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음식점이나 저희 쌈밥집 같은 경우는 식재료값의 어떤 과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사실은 거의 농수산물 1차 산업으로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세가 거의 40%에서 60%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부분은 어떤 세금을 메꾸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될 만큼이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힘든 실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역 활성화는 저희 지역민들이 먼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뭐 주 5일제 근무라든지 주 5일제 아이들 수업이라든지 여가 활동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부로 나가는 그런 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윤자네 초가집 같은 경우는 주말이면 한 20-30%의 할인 데이를 할 만큼이나 20-30%의 어떤 그 100%를 다 받는다고 해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 주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저희 하나의 이벤트성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돌아오실 때는 꼭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음식점들을 이용하시고 편안한 어떤 기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이제 국가에서도 그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거기에 50%를 세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익산시도 보니까 수도요금도 30% 감면해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왔는데 국가에서 좀 세금 관련된 부분도 좀 바꿔가지고
현재 식재료, 이렇게 농산물 같은 거를 구매를 해도 60%밖에 과세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네네. 앞으로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제 혜택을 위해서도 100% 인정하는 세금에 대한 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많이 이제 지금 외부로 못 나가지만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면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이제 밖에서 돈을 쓰지만 좀 지역에서도 좀 돈을 써달라 이런 부탁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맞죠?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이 서로 함께하는 상생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익산시에서 관광, 문화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시민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을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해주시면 시민분들도 외부에 나가서 지출하는 부분을 익산시 내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도 이렇게 우리 정영희 우리 진행자분 의견에 100% 공감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익산 시민들 같은 경우가 마땅히 지역에서 놀 데가 없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김윤자 사장님 같은 자영업자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렇게 돈이 밖으로 많이 유출되는 것 같아요. 네네. 동감하시죠? 네, 동감합니다.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겠습니다. 김윤자 사장님 좀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익산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계시는 김윤자 사장님을 모시고 자영업자분들의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깊이 있는 대화는 나누지 못했지만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는 담아본 것 같습니다. 좋은 정치 시민넷과 다큐TV가 함께 제작하는 시민참견은 다음 시간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